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삼부자 쌤입니다. 네, 삼부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서울시 재무상담사로 선정되셔서 엄청 바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올해부터 제가 서울시에 거주 2030 대상으로 무료 재무상담 해드리는 서비스에 서울시 사업에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30이라면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인데 네. 이런 분들 만나서 상담하시면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재미있고요. 참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이렇게 재무상담만 해주시나요? 왠지 삼부자님 스타일에는 인생의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아시죠, 저에 대해서. 오늘 주제도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정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꼰대같이 보일까봐 제가 제 그런 얘기, 인생 상담 얘기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드리는 조언들을 의외로 되게 좋게 받아들이시고 감명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일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2030에게 말하고 싶은 삼부자님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부자님께서는 요즘 2030들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나요? 일단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해요. 돈을 진짜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진짜 소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테크에 너무 몰입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옳은 방법이라고 20대에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치나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돈을 너무 많이 쓰시면 제가 소비를 좀 통제하시고 좀 돈을 좀 아껴 쓰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하지만 자기 개발이나 어떤 경험들을 위해서 돈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잘하고 있다라고 벌써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아직 시드머니, 종잣돈도 아직 못 모은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소비가 많은 분들을 너무 이렇게 경험에 투자한다고 해서 응원하기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시드머니도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살아보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가 막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막 많이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모으다 보면 그게 일정한 시기에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돈을 좀 불어나는 시기가 따로 있었던 것 같고 20대 때 했던 많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좀 살아가는데 힘도 되고 정신적으로 의지도 되고 돈도 좀 더 모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들에게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든 좀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때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모으는 것도 별로고요. 너무 펑펑 쓰고 유흥을 즐기고 뭔가 사치하고 이런 데만 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행도 좀 멀리 가보고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해외여행 휴양지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휴양지는 사실 우리는 거의 휴양지만 다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애들도 있다 보니까 멀리 못 가고 휴양지만 다니는데 20대에는 진짜 이런 유럽 같은데 배낭여행도 가보고 이런 도전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운동도 하나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 근데 운동을 그때 배웠더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격증이나 회사 직장도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같은 것도 이직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첫 직장에서 영원히 다닌 사람 있긴 있겠지만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한다면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인 것 같아요. 사랑도 그때 열심히 해봐야지 나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훨씬 더 그때가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 지금 삼부자님께서 하고 싶은 걸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말하고 나니까 제가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현재 좀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대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 좀 더 운동을 많이 배워둘 걸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남거든요. 네, 혹시 또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목표를 적어라라고 벌써 말씀드려요. 목표를 적고 그 의미도 좀 함께 적어둬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이유들이 왜 그렇게 하시나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그렇죠. 물론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목표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걸 달성했을 때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상태를 한번 잘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일을 영원히 계속해도 괜찮긴 합니다. 일이 좋은 사람들은요. 근데 언젠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거를 영원히 하는 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해지는
일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열심히 사는 삶을 멈추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언제쯤인지를 그 목표를 적어 놓으면 내가 멈출 수 있는 시간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를 적을 때 유의할 점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걸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과 시간이 아주 자유롭다면, 많다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한 상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년 안에 내가 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뭐 자주 적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 제 이 방송을 보시고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매년 1월이 되면 또 한번 적어보시고 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뭐 결혼이나 애를 낳고 이럴 때마다 전 적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적음으로써 제가 언제 멈춰야 될지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조언들을 해주시나요? 일단 이거는 뭐 30대쯤 되신 분들에게 주로 해드린 말씀이긴 한데, 비혼이 아니라면, 요즘 비혼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비혼이 아니라면 저는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을 좀 가지고 있고 일정 수준의 몸을 좀, 재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게 삼부자님의 이름의 의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돈, 인맥, 건강, 이게 세 가지가 제 이제 3부자 이름 정할 때 정한 맞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돈하고 건강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을 통해서 하는 게 바로 인맥, 제가 얘기했던 인간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가 누구냐면 바로 배우자죠. 동감하시죠? 배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도를 뭐 좌지우지하는,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좌지우지합니다. 맞습니다. 배우자 기분 나쁘면 그날이 힘들잖아요. 사실 솔직히. 좌지우지합니다. 합니다. 진짜로. 자, 물론 잘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이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물론 이게 배우자를 구하는 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 구하면은 진짜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잘 구해서 그들과 잘 맞춰 산다면 인생을 누구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삼부자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을까요?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연애할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 콩깍지라는 게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대편에 흠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흠이 많이 보이고 싸우게 되고 서로 다툴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데 집중하지 말고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싫어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 싫어하는 걸 안 함으로써 그 다툼을 없애는 게 이 첫 번째 그 좋은 배우자와 살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혼한 후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에 목표를 좀 정해요. 그래가지고 그 목표를 보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부부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도 적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힘들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부자님께서 MZ세대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느끼고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험을 많이 해라, 그리고 목표를 적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봐라, 또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데 노력하라,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보겠습니다. Be aggressive. 항상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 그거 그때 할 걸, 이런 생각 훨씬 많이 합니다. 자, 항상 뭘 매살 대할 때 be aggressive, 적극적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라. 뭔가를 해서 후회하는 것보단 안 해서 후회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많다. 이 말씀 너무 와닿는데요. 우리 MZ세대분들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